오늘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공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사람은 큰 노력 없이도 인생이 술술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어려움에 부딪힐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따뜻하고 명쾌한 답을 주셨어요. 모든 건 공덕의 차이 때문이라고. 공덕을 쌓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보호받고 막힌 길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만 공덕을 소홀히 한 사람은 예상치 못한 장애에 자주 마주친다고 해요. 여러분은 공덕이 뭔지,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공덕이 우리의 삶, 가정, 직장, 심지어 디지털 세상에서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준비되셨나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씨앗을 품고 있나요? 공덕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말, 행동이 하나 되어 만드는 선한 에너지, 그리고 그 에너지가 세상을 돌아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선순환의 씨앗이에요. 부처님은 삶을 농사에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고. 선한 생각, 따뜻한 말, 진심 어린 행동이 쌓이면 그게 공덕이 되어 우리의 삶을 밝고 평온하게 만들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 날카로운 말, 이기적인 행동은 고난의 씨앗이 되죠. 여러분은 어제 어떤 씨앗을 심으셨나요? 그 씨앗이 오늘 어떤 열매를 맺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새로운 씨앗을 심고 싶으신가요? 그 씨앗이 내일의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상상해 볼까요? 한 마을에 같은 햇빛과 비를 받으며 자라는 두 나무가 있어요. 한 나무는 좋은 흙과 정성 어린 손길로 곧게 자라고, 다른 나무는 척박한 땅과 방치 속에서 뒤틀리며 자라요. 부처님은 이걸 사람의 삶에 비유하셨어요. 공덕을 쌓은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삶이 평온하고 풍요로워진다고. 하지만 공덕을 쌓지 않으면 삶은 자꾸만 어려움에 부딪히죠.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나무 같나요? 그 나무를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우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 혹시 지금 바꿀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떠오르시나요? 그 행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자, 그럼 공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부처님은 공덕을 쌓는 세 가지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몸, 말, 마음으로 짓는 공덕이에요. 이 세 가지는 거창하거나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정, 직장, 심지어 스마트폰 속 디지털 세상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공덕부터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한 선택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첫째, 몸으로 짓는 공덕. 이건 직접 행동으로 남을 돕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드리거나 직장에서 바쁜 동료에게 자료 정리를 도와주는 것도 몸으로 짓는 공덕이에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보시는 꼭 돈이나 물질이 아니어도 된다고. 시간, 노력, 따뜻한 행동도 큰 공덕이 될 수 있죠. 한 30대 프리랜서는 동네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사진 촬영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포트폴리오용이었지만 이웃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그 소문 덕분에 뜻밖의 클라이언트를 만났죠. 그의 작은 행동이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를 위해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오늘 어떤 작은 도움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까?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씨앗을 심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나는 시간도 돈도 부족해서 큰 도움을 줄 수 없는데 공덕을 쌓는 게 가능할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따뜻한 답을 주셨어요. 공덕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에 달렸다고. 예를 들어,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길을 알려주거나 SNS에서 누군가의 고민에 힘내세요. 잘 될 거예요. 라고 댓글을 남기는 것도 공덕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며 응원하는 작은 행동이 선한 에너지를 퍼뜨리죠. 여러분은 가진 게 적다고 느껴질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작은 행동이 어떤 씨앗을 심을까?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빛을 비출까? 혹시 지금 스마트폰을 열어 누군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둘째, 말로 짓는 공덕. 말은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상대의 마음에 희망을 심고 험담이나 비판은 불씨처럼 관계를 태운다고. 예를 들어, 가족이 힘들어할 때 넌 정말 대단해, 고마워 라고 격려하는 말은 가정에 따뜻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반대로 동료를 비판하거나 친구를 험담하면 그 말은 결국 내 마음도 무겁게 만들죠. 한 50대 학부모는 아이들에게 늘 잔소리하던 습관을 바꿨어요. 대신 오늘 학교에서 뭐 재밌는 일 있었어? 라며 대화를 시작했죠. 몇 달 후 아이들이 더 자주 웃었고 가정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그 말이 어떤 에너지를 전달했을까? 오늘 어떤 따뜻한 말을 나눌 수 있을까? 그 말이 여러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줄까? 1400말로 공덕을 쌓는 건 정말 쉬워요. 험담 대신 칭찬을, 비판 대신 격려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의 실수에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말하거나 SNS에서 누군가의 노력에 정말 멋져요. 라고 댓글을 남기는 것도 공덕이에요. 디지털 세상에서 날카로운 댓글 대신 따뜻한 응원을 남기면 그 에너지가 세상을 돌아 우리에게 돌아오죠.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나요?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을까? 혹시 지금 메시지 앱을 열어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셋째, 마음으로 짓는 공덕. 이건 공덕의 뿌리이자 핵심이에요. 부처님은 모든 행동과 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어요. 선한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좋은 말과 행동이 따라오죠.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남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정말 축하해. 내가 잘 돼서 기뻐. 라고 기뻐하는 마음은 큰 공덕이에요.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침에 먹는 밥 한 숟갈, 동료의 사소한 도움, 이런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 마음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돼요. 셋째,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내 마음도 평온해지고 주변에 좋은 에너지가 퍼지죠.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를 진심으로 축복했나요? 오늘 어떤 것에 감사할 수 있을까?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은 어떤 공덕을 만들고 있나요? 마음으로 공덕을 쌓는 건 일상에서 누구나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출근길에 오늘 만나는 사람들 모두 행복하기리라고 마음속으로 빌거나 SNS에서 누군가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한 70대 지역 봉사자는 매일 아침 동네를 돌며 이 마을이 평화롭기리라고 기원했어요. 그의 작은 기원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고 그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됐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그 마음이 내일의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혹시 지금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평화를 가져올까? 공덕을 쌓으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부처님은
공덕을 물에 띄운 나무 조각이나 산속의 메아리에 비유하셨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공덕을 쌓은 사람은 4가지 큰 변화를 경험해요. 첫째, 마음이 평온해져요. 선한 행동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돕고 나면 느껴지는 그 뿌듯함, 그게 공덕의 첫 열매예요. 둘째, 관계가 따뜻해져요. 공덕은 좋은 에너지를 퍼뜨려서 주변에 신뢰와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요. 셋째, 삶이 긍정적으로 흘러가요. 공덕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죠. 넷째, 가정과 커뮤니티가 화합해요. 공덕은 나 혼자만의 복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삶에서 어떤 변화를 원하시나요? 공덕이 그 변화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혹시 지금 느끼는 어려움이 어제의 어떤 씨앗에서 왔을까? 그 씨앗을 바꾼다면 어떤 가능성이 열릴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대 프리랜서는 불규칙한 수입과 경쟁 속에서 늘 불안했어요. 그러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작은 공덕을 쌓기 시작했죠. 매일 클라이언트에게 작업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동네에서 무료 강의를 열었어요. 처음엔 손해처럼 느껴졌지만 몇 달 후 그의 성실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얻었고 강의 참가자 중 한 명이 그의 사업 파트너가 됐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가 심은 공덕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거죠.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어떤 공덕을 쌓으면 비슷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혹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떠오르시나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50대 학부모는 아이들과의 갈등, 남편과의 대화 단절로 가정이 무거웠어요. 공덕의 가르침을 듣고 그는 매일 아침 가족에게 오늘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말하고 아이들의 작은 노력에 정말 잘했어 라고 칭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몇 달 후 아이들이 먼저 대화를 걸어왔고 남편도 가정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은 공덕이 가정을 따뜻한 공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공덕을 실천하고 있나요? 그 공덕이 가족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요?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70대 지역 봉사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은퇴 후 동네 환경미화 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내가 왜 이 나이에?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을 주민들의 미소와 고맙습니다라는 인사가 그의 하루를 채웠죠. 몇 년 후 마을 축제에서 그가 주민 대표로 감사패를 받았고 그의 봉사는 지역 커뮤니티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공덕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나 삶을 빛내는 힘이에요. 여러분은 커뮤니티에서 어떤 공덕을 실천하고 싶나요? 그 공덕이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변화를 줄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착한 일을 해도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데 공덕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따뜻한 답을 주셨어요. 공덕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다고. 씨앗을 심고 바로 열매를 기대할 순 없지만 꾸준히 가꾸면 언젠가 큰 나무가 된다고. 공덕은 조급함을 버리고 믿음을 가질 때 빛을 발해요.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의 고민에 꾸준히 응원 댓글을 남긴 사람은 몇 달 후 뜻밖의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의 작은 공덕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연결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은 공덕의 열매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나요? 그 기다림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지금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부처님은 공덕을 쌓는 사람에게 4가지 마음가짐을 강조하셨어요. 첫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공덕은 즉시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심다 보면 언젠가 큰 열매로 돌아오죠. 둘째,
진심으로 하세요. 보상을 기대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선행은 온전한 공덕이 되기 어려워요. 셋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미소, 감사, 따뜻한 말 같은 작은 씨앗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넷째, 자비를 잊지 마세요. 모든 공덕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되며 그 마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꾸죠. 여러분은 공덕을 쌓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싶나요?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씨앗을 심을까? 혹시 지금 그 마음가짐을 다질 수 있지 않을까? 공덕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남을 돕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을 밝히고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을 돕는 건 곧 나를 돕는 길이라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를 돕는 건 팀워크를 강화하고 나의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건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죠. 디지털 세상에서 누군가의 노력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씨앗이에요. 여러분은 공덕이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온다고 생각하나요?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요? 혹시 지금 그 씨앗을 더 많이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일상에서 공덕을 쌓는 6가지 실천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작은 선행 실천하기. 낯선 이에게 미소를 짓거나 길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도 공덕이에요. 둘째, 좋은 말 습관 들이기. 험담 대신 칭찬, 비판 대신 격려를 선택하세요. 셋째, 마음으로 축복하기.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넷째, 시간 보시 실천하기. 돈이 없어도 시간을 나누는 건 큰 공덕이에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 가지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 그 마음이 복을 부르죠. 여섯째, 자비 명상 실천하기. 하루 5분, 세상 모든 이의 행복을 빌며 마음을 가다듬어 보세요. 여러분은 이 6가지 중 어떤 걸 먼저 시작하고 싶나요? 그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까? 오늘 어떤 작은 공덕을 실천할 준비가 되셨나요? 한 가지 실천 제안을 드릴게요. 오늘 하루 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오늘 발표 정말 멋졌어 라고, 가족에게 너 덕분에 오늘 행복했어 라고, SNS에서 친구의 게시물에 정말 대단해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칭찬이 여러분의 마음과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지켜보세요. 이 작은 공덕이 어떤 메아리를 만들어낼까? 여러분은 이 실천을 통해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나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공덕은 보이지 않는 씨앗이지만 꾸준히 심으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고. 그 복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관계, 가정, 커뮤니티, 그리고 운명을 서서히 바꿔가죠. 오늘부터 작은 선행을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고 따뜻한 말을 건네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 씨앗이 언젠가 여러분의 삶을 빛내는 큰 나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싶나요?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바라나요?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쁨과 평화를 줄까? 혹시 지금 그 씨앗을 심을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피와 복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공덕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어떤 작은 선행이 여러분의 삶을 바꿨나요? 어떤 공덕을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무아미타불.